안녕하세요 여러분, 러브타로입니다. 오늘 별자리 운세 볼 예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주 동안 아무래도 이번 휴일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리딩을 해드리면 의미는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쉴 것 같아서 저도 쉬고 여러분들도 일걱정 이런 걱정보다는 좀 쉬길 바랬어서 잘 지내시면 좋겠다 하고 쉬어갔고요.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시면서 이번 주부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셔야 되니까 리딩을 다시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세한 리딩은 아래 헬로우버 스킬과 멤버십 가입으로 더욱더 정확하게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고요. 네, 그러면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물병 자리 리딩이 시작하겠습니다. 체리앗이라는 카드가 떴어요. 어떤 이동을 결심하신 분들도 있겠고 내가 이걸 잘 해내야겠다 이런 결정을 하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은 좀 이동할 일이 잦을 수도 있어요. 휴가를 좀 길게 쓰시고 이제 이번 주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네, 제가 리딩 드리는 그 기간에 다시 일로 복귀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으신데 어떤 일이 있으실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렌디피티라는 카드가 보여요. 좀 이 시기에는 우연한 만남, 우연한 기회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얻는 어떤 기회들보다는 갑작스럽게 굴러들어온 제안, 부동산으로 따진다면 내가 이사갈 집을 찾았다면 생각도 안 했던 그런 어떤 곳에서의 여기가 좋겠는걸? 하고 매물을 발견하신다던가 아니면 내가 이제껏 좀 연애를 맺어온 거래처 이런 곳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거래처 제안이 오신다던가 업무 제안 이런 것도 올 수 있겠고 혹은 내가 이직을 바라고 있었다면은 생각지 않았던 곳으로 이직했을 때 훨씬 더 좋고 지원을 했을 때 합격률이 좋다라고 하고 있어요. 커넥션, 어떤 기관 혹은 어떤 사람과 긴밀한 연결성을 가지기 때문에 취업 합격 아니면 면접 보러 가시는 거 미팅 이런 거 굉장히 좋은 시기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좀 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사실 연초긴 합니다만 자영업자분이라면 이제 해외여행 간 김에 내가 조금 더 쉬어야겠다 아니면 좀 더 놀다 가야겠다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요. 데이팅의 카드가 떴어요. 이게 연애에 관련된 카드라서 그런지 이렇게 떴는데 실제로 연애를 위한 데이트도 있을 수 있겠고 혹은 거래처 미팅, 회식 이런 좀 사람들과 모이는 자리도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거래 계약하시는 사인하셔야 되는 분들도 무난하게, 무탈하게 진행이 되실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게 있는데 하셨던 분들은 그 일이 잘 진행이 되고요. 거래처와의 어떤 갈등이 있었던 분들도 잘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레스트, 좀 많이 쉬고 싶은 때래요. 그래서 실제로 남들보다 좀 더 쉬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하던 일에 있어서 좀 민기적 되시는 분들도 있겠다. 그리고 페인, 내가 어느 정도 고통을 감수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내가 휴일을 가지기 위해서 연차를 내신다던가 연초에 연차 내시는 분들 거의 없죠. 보통은 아끼시죠. 근데 내가 하루 이틀이라도 좀 더 쉬어야겠다고 쓰게 되신다던가 하실 수 있겠고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기분이 더 좋아지고 자존감이 더 높아지고 생명력을 얻는 듯한 약간 활기를 다시 띠게 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나쁘지 않죠? 그러면 연애운 볼게요. 내가 관심이 쏠리게 되는 그런 흐름이네요. 사람들이 날 좋아해 줍니다. 그래서 이 디저브 러브라는 카드가 보여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시기라고 뜨고
솔로이신 분들 인기 운이 좋아져서 이제 데이트하는 사람 따로 있고 날 좋아해줘서 막 들이대는 사람도 따로 있고 이렇게 좀 여러 이성이 꼬일 수 있겠다. 내가 설레이고 행복할 수 있는 이성도 보이고요. 아, 쟤는 좀 알아서 가졌으면 좋겠다. 난 쟤한테 관심 없는데 왜 나한테 대시하지? 약간 이런 싫은 분도 있겠다.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커플 부부분들은 상대방에게 내가 이쁨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럴 수 있겠죠. 부부분들이라면 이제 전주에 내가 시댁 가가지고 열심히 전을 붙였다. 아니면 내가 장인 장모님 댁에 가서 뭐 등이라도 고쳐줬다. 용돈이라도 두둑히줬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상대방이 나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잘해줍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상대방에게 열받고 화났던 어떤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해결이 되고 로맨틱한 데이트를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국적인 분위기의 어떤 레스토랑에 가신다던가 요즘 리조트도 좀 이국적으로 꾸며놓은 데가 많잖아요. 국내에도 그런 곳으로 가실 수도 있는 모습이고 재회운도 가능성이 있는데 약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나랑 잘 되어가는 과정에 그 사람이 또 다른 이성도 약간 걸쳐놓은 상황일 수 있어서 재회 가능성이 높아지긴 하지만 다른 인연 하나 없이 나랑 예쁘게 둘이서 잘 만나냐 이거는 내가 조금 더 딥하게 봐야겠다.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멈춰라는 카드가 떴어요. 이 시기에 되게 일이 잘 풀리고 뭔가 한 가지가 해결이 되면은 그 차후의 상황은 또 해결이 되고 편안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좀 과욕이 생기거나 좀 업이 심할 수 있겠다. 그런 건 좀 조심하라고 나왔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여러분께 무탈한 한 주를 기원 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물고기 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킹 오브 컵이라는 카드가 보여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얘기를 좀 잘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고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는 그냥 일만 꾸준히 잘해야 되기보다는 사람들의 감성을 좀 자극하셔야 된다던가 예를 들면 마케팅, 홍보 이런 것에 좀
기울이셔야 한다던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뭔가 정론보다는 그 외의 것들도 같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시기거든요. 우선 어떤 일이 있을지 한번 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남자와의 인연이 깊은 시기인 것 같아요. 뭐 거래 계약을 하신다면 그 남자분과 내가 거래 계약을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상사를 내가 신경 써야 되는데 그분이 남자라던가 내게 의지가 되어주는 좀 듬직한 사람이 등장할 수 있겠다. 어떻게 보면 귀인운에 가깝죠. 근데 알아서 떠먹여주는 상대다라기보다는 그 귀인을 내가 잘 구워 삶아야 돼요. 네, 상사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상사가 나에게 잘해주고 어떤 기회를 줬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던가 성실성을 검증받기 위해서 평소보다는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던가 내게 좋은 기회가 펼쳐지는데 이게 귀인운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내가 가만히 앉아있어도 어떤 기회가 불러오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 귀인운 보면요. 상대방들도 내가 기회를 주고자 하려는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고기 자리님들이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나에게 굉장히 큰 기회를 줄 수 있어서 부단히 좀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피릿의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뭐 목사님 아니면 스님을 만나려 하신다던가 아니면 내가 개성이 굉장히 세고 나의 주장이 강한 사람인데 내가 윗사람에게 이번만큼은 조금 좋은 기회를 받기 위해서 어거지로 누르고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사회적인 명예에서는 좀 좋은 기운이 있고 어떤 연락을 기다리시는 분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기회에서도 내가 어떤 성실성, 노력을 인정받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러면 무조건 좋겠지라 생각을 하시고 좋은 기회가 오겠죠? 선생님 이러시는데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어도 막말로 내가 상사에게 너무 밉보였다. 내가 전주에 뭐 새해 복 잘 지내세요 이런 가벼운 말도 안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안 주겠죠. 어쨌든 기본적인 노력만 해도 내게 떡이 주어지고 식혜가 주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능력남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에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은 때고요. 연애적인 얘기는 아직은 아니라서 내가 남친이랑 잘해야지 뭐 남편에게 잘해야겠다. 남편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연애적인 건 조금 이따가 연애운으로 보시는 걸 좋을 것 같아요. 혼동하지 마시라고 리딩을 제가 끊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시기에 좀 잘 안 풀렸던 일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좀 풀려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시기에 큰 변동수는 없어요. 이동이 있다던가 이미 이동을 했다면 거기에 털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신 거고 이동을 바라고 있다면 사실 지금 있는 곳이 나쁘지 않아 뭐 이런 생각도 고민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부동산 계약을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 아파트가 조금씩 가격이 높아지고 있더라. 굳이 이동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결정 과정에서 나의 신념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생각 주변에 조금 더 나보다 세상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좀 조언을 들으시는 게 낫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내 기운이 조금 더 좋아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결정에 있어선 내가 나만을 좀 과신하는 거 조금 조심하셔라 라고 리딩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연애운 볼게요. 뭔가 쎄한 게 느껴지는 이성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싱글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외모는 굉장히 멀끔하고요. 매력 있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약간 금수저 집안의 사람 뭐 이런 느낌도 같이 들어와요. 그치만 그 사람은 좀 내게 집중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겠다. 좀 조심을 하시면 좋겠고 커플 부부분들도 상대방이 워낙 좋은 사람이에요. 선생님 그럴 일 없어요. 제가 맨날 듣는 말이거든요. 근데 조금 이 시기에는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어도 이 사람이 좀 약간 바람이 들었나? 라고 생각할 법한 어떤 모습이 보일 수 있어서 내가 너무 잘해주기보다는 경계하거나 약간 거리를 두는 게 상대방이 좀 정신을 차리고 나에게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리딩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외운 조금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잘 나간다. 스스로 나 좀 멋있는 놈이고 나 좀 잘 나가고 나 이성들에게 인기 많다. 약간 이런 마음이 크신 때예요. 그래서 저는 재회운은 이 시기는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 재회운 자체도 없고 상대방이 나를 좀 철저하게 끊어낼 수 있어서 차단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마지막 조언 보면요. 너도 내 마음을 알고 있잖아 라고 하고 있어요. 뭔가
내 마음이랑 좀 상황적인 요인이랑 달라서 내가 좀 상황에 굴복하셔야 되는 분들은 조금은 내 어떤 감정을 숨기진 말아라.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비위 맞추고 이런 건 분명히 필요하지만 내가 너무 싫을 정도로 어거지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리딩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께 무탈한 한 주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프린스 오브 스월즈라는 카드가 보여요. 우리 양자리님들은 좀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면 엉덩이도 좀 무겁고 놀다가 오니까 너무 귀찮다 막 이런 좀 나른하게 보내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양자리님들은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어떤 이런 좀 의욕이 충만한 상태로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져요. 그래서 공부해야겠다 싶으면 다른 분들은 뭐 책도 좀 읽어보고 알아보고 말아야지 약간 이런 좀 미적지근한 느낌이면은 양자리님들은 이미 옷을 다 입고 학원을 바로 등록하러 가셔서 학원에 가신 날부터 열심히 한다던가 뭔가를 알아보고 정보를 수집하시는 어떤 모습도 충분히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생겼다면은 지체 말고 뭔가 행동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인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을 되게 좀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선생님이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셔도 사실 실행으로 옮기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진짜 오래 미적미적거리다가 결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확실히 바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성공하시는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양자리님들은 우선 시작부터가 좋다. 시작에 싹이 좋기 때문에 결과가 기대되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우먼, 마운틴 이런 카드가 보여요. 어떤 여성과 관련된 업무가 있다던가
내가 어머니를 좀 챙겨야 되거나 시어머니를 챙겨드려야 된다던가 남성분이라면 장인 장모를 모셔야 된다던가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혹은 내가 여성 관련된 산업과 좀 연이 생기는 분도 있겠어요. 근데 사실은 기회가 굴러 들어온다라는 느낌보단 내가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내가 요즘 여자들이 좋아하는 어떤 디저트 카페를 창업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가맹점 미팅부터 하게 되신다던가 혹은 요즘에 여성분들 뭐 패션, 뷰티 이런 거 중에 내가 좀 해보고 싶은 사업이 있어. 그러면 경쟁 업체부터 우선 한번 들르고 온다던가 내가 좀 어떻게 보면 허황된 목표, 지금 당장 실현될 수 없는 큰 목표를 두고 이제부터 조금씩 준비해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보여요. 그래서 미용사분들 아니면 여자분들 중에 그 드레스 빌려주시고 스드메 관련된 업계 종사자들 이런 분들도 생각이 납니다. 아니면 그런 게 전혀 아니시라고 한다면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변화를 겪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크로스로드. 그래서 요즘에 그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사이드 이펙트를 노리고 사이드 잡을 가지려고 노력하신다던가 투잡을 넘어서 뭐 3잡, 4잡까지 좀 N잡을 하려고 준비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아시는 분도 이제 괜찮은 회사 다니고 계신데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업종을 좀 도전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막 네일 아트 배우시고 자격증 따시고 이런 분이 있었어요. 좋은 회사 다니면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부업을 좀 해보고 싶다고 약간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되시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시대는 사실은 한 가지 일로 먹고 살기가 어렵죠. 물론 의사분들, 변호사분들도 자신의 일에 있어서 집중하면 좋은 성취를 얻어낼 수 있지만 또 세상살이라는 게 마냥 뭐 하나만 잘한다고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된다던가 아니면 어떤 자격증 하나 없다고 몸 벌어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양자리님들이 약간 다양한 나의 가능성에 고민을 좀 시작하는 시기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 준비하시던 분들은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내가 시험 때려치고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갑자기 유튜버 해볼까 이런 마음 들 수 있어요. 좋은 메이저 기업에 다니면서도 내가 다른 일 좀 시작해볼까 이런 고민점이 있으신 시기인데 우선 본인은 좀 움직이신다라고 떴기 때문에 시도를 좀 해보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 향방은 조금 시간이 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리 좀 고민을 했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퇴사를 결심하시는 분도 있겠고 이직을 고민하던 분들은 퇴사부터 하신다던가 이직 합격이 되면서 이제 퇴사를 하셔야겠죠. 옮겨가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좋은 집을 얻어서 이제 현재 몸담고 있던 그 현재 집을 이제 정리하고 계약을 파기해야겠다. 뭐 이런 결정을 하면서 끝과 변화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변화가 저는 오히려 본인에게 더 맞는 자리이고 더 맞는 어떤 업계로 전환이 되실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연예인 볼게요. 제가 양자리님들 이 카드가 너무 좋아서 다른 분들보다 좀 길게 리딩을 해드렸네요. 연애운 보면요. 사실은요. 싱글분들은 좀 가벼운 연애, 썸 타는 연애 이런 거 없어요. 내가 제대로 결혼할 만한 사람 아니면 안 만난다라는 마음으로 사실 돈이나 커리어에 집중하는 한 주가 되시는데 예전에 만약에 결혼을 생각했을 만큼 진중하게 만났던 분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재회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분들도 재회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혹은 이 선짜리 제한 이런 거 돈 좀 있고 이제 조건이 좋은 사람과의 인연이 생기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커플 부부분들은 서로에 대한 어떤 좀 금전적인 것들을 공유를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신데도 이외로 막 각자가 돈을 얼마나 벌어들이고 얼마나 쓰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이 시기에는 한번 오픈합니다. 커플이라면 결혼을 염두에 두고 얼마 모았냐, 그리고 너 결혼하면 집은 어떻게 하고 싶냐 이런 얘기를 적나라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꺼냈을 때는 두 분이 헤어질 수도 있다. 그치만 결과적으로는 결혼을 결심을 하게 되실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기침을 좀 했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고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시원하게 오픈하고 그렇게 좀 거짓없이
관계를 이어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조언으로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의지해보는 게 어때? 사실 이렇게 반대로 나왔거든요. 제 생각에는 진행하시는 일들 결정이 조금 다른 사람들 입장에선 좀 의아하게 들릴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현대 하이닉스 다니는데 갑자기 내가 막 뭐 인형 가게를 차리고 싶어. 남들이 다 말리겠죠. 근데 그래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하셔야 되는 일이고 내가 변화하고자 하는 곳에 성공이 있고 머무른다면 좀 내가 많이 지칠 수 있다라고 떴어요. 그래서 이 시기는 남의 어떤 얘기들보다는 내 주관을 믿고 따라라 라고 리딩 드리면서 양자리님들의 무탈한 한 주를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황소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투 오브 원즈라는 카드가 보여요. 황소자리님들은 좀 뭐라 그럴까요? 내가 고생을 안 하려 한다. 네, 나쁜 의미는 아니고요. 이 시기에는 모험, 도전 이런 거보다는 내가 좀 편안한 곳에서 좀 쉬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뜨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리한 어떤 일을 진행하고 변화하시기보다는 대체로 이제 평온한 일상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으신데 어떤 일이 있으실지 카드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소자리님들,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진짜 의지 많이 하고 있어요, 쌤 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에게 더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는 뭐라 그럴까요? 본인 마인드가 성직자 같다? 수녀님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스님? 네. 왜냐면 이 시기에는 사실 돈을 많이 벌어야지. 황소자리님들은 사실 금전과 되게 연관이 많은 별자리예요. 풍류가 넘치는 별자리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셔도 어떤 일을 하셔도 남들보다 돈과 밀접한 어떤 좀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 단골 내단자님들 중에서도 우리 황소자리 분들이 사업을 하셔도 약간 이런 판매 같은 거 하시면 진짜 매출이 잘 나오시고 정말 뜬금없는 정말 소수분들이 좋아할 법한 업계에 지내셔도 돈 잘 벌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는 나는 그런 거보단 내 마음 편안한 게 좋아.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서 조금
마음 편하게 지내고 싶어. 돈 벌고 안달복달하고 싶지 않아. 약간 이런 마음이 좀 드는 때다. 그래서 내가 취미가 생기거나 종교를 가지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막 이상한 뭐 이런 거 한다, 사이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뭐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사고 뭐 좋은 동네로 이사 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 편안하게 지내야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드시는 때라서 산책하시고 명상하시고 노래를 듣더라도 옛날에 힙합 듣고 이러셨다면 이 시기에는 뭐 클래식을 듣는다던가 아니면 진짜 자연의 소리 아니면 왜 되게 좀 가볍게 들리는 하우스 음악 이런 거 좋아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집중을 하고 이게 사람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영화 좋아하시면 영화를 많이 보거나 책 좋아하면 책을 많이 읽거나 미술, 그림 뭐 이런 거 좋아하시면 내가 그리거나 전시회를 보러 가거나 좀 내가 쉬어가는 한때다. 이렇게 리딩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 주 동안에 나의 감정적인 어떤 흐름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많이 불안하고 앞으로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이게 이 일이 잘 진행이 될까?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정신 수양 같은 걸 좀 하시는 분도 있겠고 아니면 저거 뭐죠? 네. 이제 절에 가서 쉬고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활동을 하셔도 참 좋을 것 같고 밸런스의 카드가 나와서 내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활동을 하시면서 마음을 좀 다독여가면 좋은 한 주다. 어떤 이동, 어떤 뭐 결과, 어떤 성공 이런 거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좋겠다. 좀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혹은 내가 좀 힘들게 지내왔다면 이 시기에는 나를 좀 잘 뭔가 배려해주고 나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져주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생각보다 많았구나. 이런 걸 알고 내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한 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사회적인 변동이나 큰 이슈는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 연애운 볼게요. 이 시기에 뭔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황소자리님들이 지내는 어떤 환경 자체가 내가 이성을 좀 가볍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좀 없는 상황일 수 있겠는데 알고 지내던 사람들 중에서 내가 좀 연락이 잘 안 됐던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과 썸을 타게 됐구나 하고 나중에 깨닫는 분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엔 사실 연애적인 무드가 크게 없는데 이 시기에 이제 친구니까 가끔 얼굴 보던 사람 뭐 아니면 종교가 있다면 종교 모임에 뭐 교회 가신다면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갔는데 거기서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대화하고 그런 사람이랑 은근히 좀 잘 맞네? 저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다. 약간 이런 사소한 마음이 드시는 분이랑 추후에 나중에 연애까지 이어질 수 있고요. 커플 부부분들은 서로에 대한 애정이 많이 생겨나는 때라고 하기보다는 각자의 시간을 많이 좀, 어떻게 보면은, 존중해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 잘 지내? 그래, 뭐 나도 잘 지내고 있었어. 그냥 이 정도로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약간 대면대면한데 오히려 그렇게 지냈을 때 나중에 두 분이 좀 더 애틋할 수 있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회운 같은 경우에는요. 재회가 된다까지는 아닌데 나중에 주말쯤에 상대방과 좀 좋은 감정으로 대화를 하거나 연락을 할 수 있는 건 보여요. 근데 바로 재회가 된다까지는 아닌 게 저는 황소자리님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열면 모르겠지만 이번 한 주는 그냥 소소하게 대화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조금 알아가는 과정으로만 여기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볼게요. 오늘 말고 내일 하자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내 마음 치유가 1순위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살아야지, 돈을 벌어야지, 자격증을 따야지, 먹고 살아야지 이런 거보다는 조금 쉬엄쉬엄 하셔라. 쉬어도 된다. 이렇게 리딩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무탈한 한 주를 응원 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쌍둥이 자리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프린세스 오브 스월즈라는 카드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 쌍둥이 자리님들은 오랜만에 쉬고 나왔더니 회사 나왔더니 개판이더라. 내가 장사를 쉬다가 오랜만에 하니까 아유 진상들 때문에 마음이 안 좋다. 너무 열받는다. 약간 이런 일이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어떤 일이 있으실지 카드로 명확하게 보도록 할게요. 저는 참 그게 싫더라고요. 좀 잘 놀다가 이제 일에 복귀해야 되는 그 시점이 너무 지옥 같던데 여러분들도 좀 그런 감정을 느끼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일루미네이션. 화가 나시는 게 뭔가 좋은 기회가 들어올 법했는데 그 일이 무산이 되거나 조금 생각지 않은 문제가 생겨서 딜레이가 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거의 끝나가는 과정에 있을 수 있다라고 뜨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뭐 임금 체불이 된 어떤 회사가 있었다면 내가 전 회사가 임금을 안 줘가지고 막 힘들었는데 이제 돈 줄게 해가지고 기다렸더니 돈을 안 준다는 거죠. 그럼 더 힘들겠죠. 그래서 하던 일, 뭔가 진행이 될 것 같은 일에 어떤 좋은 소식이 들어왔다가 그게 망하는 뭐 그런 흐름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자면 지원한 학교가 있었다던가 회사가 있었다던가 그래서 합격될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좋은 소식을 들었다가 결국엔 최종 탈락을 하신다던가 그래서 생각보다 원치 않았던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돼서 내가 마음 졸이다가 아예 포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초반에 드린 어떤 상황적인 것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았다가 내가 그래도 좀 잘해봐야겠다 싶어서 그 사람이 좀 좋은 반응이 이끌어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나를 손절했다던가 차단했다던가 끊어낸다던가 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서 이 시기에는 나를 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긴 하네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남을 믿고 무조건적인 낙관적인 마음 이런 거보다는 나의 촉을 믿어라. 내가 대체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한번 하고 가시는 게 낫겠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아파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계약하고 보니까 여기 문제가 있는 곳이더라. 이런 얘기가 들면서 내가 이거를 물러야겠다 하면 손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시고 여기도 나오네요. 거래 계약은 주의를 좀 하셔라. 그리고 시험 합격, 취업 합격 이런 거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더 준비를 해보자. 그리고 레터, 어떤 그 딱지 같은 거 날라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전주가 이제 귀성길이 너무 막혀서 나도 모르게 빨간불에 건넜다던가 주차 딱지가 날라온다던가 독촉장 이런 거랑 관련이 있을 수 있어서 좀 이런 건 좀 조심하시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관련돼서 내가 피해를 볼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주차 딱지 이런 거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다. 신호위반 해본 적도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자면 내 아이 때문에 내가 아이 픽업을 하러 가다가 그런 일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내 친구랑 만나러 나가는 길에 친구가 자꾸 오라 그래서 어거지로 나갔더니 접촉사고가 났다던가 조금 이런 게 있어서 좀 주의를 하셔라. 사회적인 눈에서 내가 거래 계약 하시는 분들은 내가 좀 믿을 만한 정보를 파악한 게 맞는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계약하세요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내 감정에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잘 알아보시고 정보를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 된다. 내가 어설픈 정보로 진행을 하시면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리딩 드리겠고요. 연애운 볼게요. 연애운은요, 진짜 꽂히는 사람이 생길 수 있네요. 섹슈얼한 점이 마음에 드는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 들어오지만 그 사람과 바로 진행이 되기에는 내가 너무 바쁘거나 내가 열중하셔야 되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커리어, 파이낸시스라는 그 단어가 보이기 때문에 돈과 커리어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 진전을 고민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상대방이 내가 원했던 어떤 조건과는 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근데 카드상으로는 너무 매력적이어서 우선 정신 차리니까 사귀고 보자. 오늘부터 우리 일일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커플 부부분들은 서로 오랜만에 뜨거워질 수 있는 시기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요즘 들어서 나한테 막 매일 같이 붙어 있다고 하지? 막 밤에 같이 있자고 하지? 나는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실수를 했다던가 나한테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미안해서 더 잘해주려 한다던가 조금 이런 페이퍼 좀 많이 보세요. 상대방이 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는데 나한테 사고 안 난 척하고 이럴 수도 있어서 어쨌든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그리고 재회우는 외로워서 잠깐 만날 수는 있어도 이게 완전한 재회로 가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온 게 나의 돈, 나의 재력, 나의 어떤 평판 뭐 이런 걸 보고 올 수도 있다고 떠서 아, 선생님 그럴 일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아, 선생님 그 말 들으니까 정신이 차려져요 하시는 분들은 재회라기보단 잠자리를 가질 수 있는데 그걸 재회라 믿으면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기 때문에 재회하지 마셔라. 네, 나에게 손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조언해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울어도 돼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뭐지? 무슨 어떤 가수의 노래였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시기에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잘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리딩을 해드렸으니까 이 리딩을 들으신 분들은 아, 이건 조심해야겠다 하시면 네, 피해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마시되 힘들다면 조금 힘들다 사람들에게 오픈하고 위로를 받으셔도 좋겠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께 무탈한 한 주가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께 행운을 빌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4개짜리 리딩 시작할게요. 3 of Wands라는 카드가 떴습니다. 네, 계자리님들 뭔가 변화를 원하고 계시지 않나요? 뭐 이직을 바란다던가 이사를 바라다던가 등등등, 아니면 내가 좀 대단한 거 하고 싶다, 약간 이런 야욕이 생기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귀찮다, 귀찮아, 이 일 하기 싫어, 나 더 쉴래, 뭐 이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를 좀 미적지근하게 보낸다면, 계자리님들은 내가 더 잘해야지, 더 성공할 거야, 약간 이렇게 좀 의욕을 다지고 가는 모습인데, 저는 이런 사람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나의 다음 스텝, 나의 발전된 미래를 꿈꾸는 그런 한 주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으실지 우선은 카드 좀 더 뽑아볼게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근데 실제로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성과가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제 내담자님들이 약간 예술 계통에 있으신 분들이 쏠쏠이 오셔가지고, 예를 들자면 뭐 웹툰 작가인데 내가 뭐 그 작품이 이제 연재가 되기로 했다던가, 공모전에 당선이 되어서 계약을 하게 됐다던가, 웹소설 작가라면, 아니면 뭐 방송을 내가 준비 중이었는데 그게 뭐 심의가 잘 거쳐지고 캐스팅이 잘 됐다던가 등등등등, 이런 좋은 일이 있어서 아싸, 이 우선은 한 달락 넘겼다, 이제부터는 더 내가 노력해야지, 약간 이렇게 부스터가 달리는 느낌이 들어요. 일반 회사원분이셔도 내가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마무리됐기 때문에 회사에서 인정받으면서 더 과중한 임무를 내가 맡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시기에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나의 재량을 너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잘 해내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어려운 것도 도전해보는 건 좋지만 다음 캐스트는 더더욱 좀 내가 아예 감당을 못할 수 있는 문제를 내가 떠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내가 인정받은 거 좋지만, 예를 들면 내가 뭐 데뷔를 했다 치면은 이제 편집부에서 요즘 시기는 이런 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트라이 해보시죠, 이렇게 좀 회사 측에서 나를 믿고 맡기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내가 그 소재는 너무 어려워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난 천재니까 할 수 있어, 이렇게 진행하다가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 시기에 주어지는 어떤 의무, 책임은 좀 많이 버거울 수 있어서 내가 이전에 아무리 성공했고 노력을 많이 해왔어도 조금 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제안에 있어서는 좀 조심하시고요. 내가 유명해져서 떡상하는 듯한 느낌도 들어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막 대단한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구독자 300명에서 뭐 3,000명이 됐다, 3,000명에서 9,000명이 됐다, 제가 딱 바라는 포지션이네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된 거에 대해서 내가 기뻐서 약간 조금 오버할 수 있다, 무리수를 둘 수 있다, 요건 좀 주의를 하시면 좋겠죠. 아니면 내가 너무 잘 되니까 나 이제 쉬고 싶어 하고 딱 끊고, 노력하던 걸 딱 끊고 좀 쉬엄쉬엄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거라 저는 좋아 보이긴 합니다. 라이더. 내가 그래서 이동하고 싶고 더 발전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쉽.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지역에서 정말 유명한 빵집이 됐어, 노력을 해서. 그런데 이제는 내가 다른 지역에서도 좀 판매해보고 싶고, 아니면 다른 지역에 프랜차이즈화를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좀 한 발짝 한 발짝씩 가야 된다. 내가 과욕이 넘쳐서 갑자기 막 체인점 한 10개를 내야겠다, 이런 것들은 내가 이제껏 쌓아온 그 노력도 조금 내려올 수 있겠다. 그치만 이번 한 주만 보자면 분명히 발전된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이 있겠다. 승진을 하신다던가 합격을 하셨다던가, 아니면 거래 계약이 승인이 나셨다던가 대출이 나온다던가, 좋은 소식까진 좋은데 그 이상 뭔가를 벌리는 건 주의를 해라,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석세스 좋죠, 여러분. 성공 많이 하시면 좋겠고. 부럽습니다. 그러면 연애운 볼게요. 뭔가 장거리의 인연에게 마음이 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지역 말고 장거리의 분에게 마음이 뺏기신 분들이 있어 보이는데, 연애운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카드상으로는 나와 같이 시간을 공유할 수 있고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나에게 낫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장거리에 연인이 있고요, 선생님 썸남썸녀가 너무 멀리 살아요, 이러신 분들은 좀 가까이 있는 분들도 좀 보자, 이렇게 리딩 드릴 것 같고, 커플 부부분들은 갑자기 이제 주말 부부가 됐다라던가, 아니면
뭐 출장을 나가가지고 오래 못 보게 됐다던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헤어지진 않는데 조금 오히려 행복하신 것 같아요. 네, 떨어져서. 근데 서로 좀 대면대면해질 수 있으니까 연락은 좀 자주 하셔라. 재회우는 쉽지 않은 때입니다. 서로가 다른 인연을 좀 원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싫다라기보다는 이제 내가 발전됐으니까 이 발전된 나를 좀 품어줄 수 있는 더 좋은 사람 만나야지 각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재회는 좀 어렵겠다. 그리고 마지막 조언 볼게요. 마음을 열고 기다려봐. 기다리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엔 너무 무리해서 뭔가 벌리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면 본인에게 성공의 기회가 들어와 있는데 알아서 차근차근 들어올 수 있는 걸 내가 무리해서 막 끌어당기려고 하면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운의 총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어진 시기에 받아야지, 운을 받아야지 내가 과욕을 해서 그거를 더 많이 팽창시키려고 노력하면 역효과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운을 잘 갖고 가기 위해서 네, 여러분들이 고생하기보단 조금 차분하게 가만히 있으라고, 너무 뭔가 하지 마시라고 조언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행운을 빌게요. 감사합니다. 사사사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사사사리님들이 최근 한 세 달? 한 3주 정도 뭔가 되게 뾰롱뾰롱? 반짝반짝? 막 이런 기운이 많이 느껴졌는데, 이번 한 주는 조금 침체기? 약간 우울하시다던가, 아, 내가 앞으로 뭐 해먹고 사나? 아, 앞으로 잘 될까? 막연한 불안감으로 조금 잠 못 이루는 날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떠요. 원래 사사사리님들은 양의 기운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성분이셔도 약간 자신감 뿜뿜, 카리스마 뿜뿜, 막 제 이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약간 눈에 탁 튀시는 분들은 사사사리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 개인적으로도 잘 맞는 친구들, 뭐 형제 자매들 다 사사살인데 조금 침울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좋지 않네요. 여러분 웃으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으실지 한번 카드로 뽑아보도록 할게요. 아, 불안감이 왜 이렇게 많으실까요? 아, 내가 뭐 해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으신데, 이번 한 주 동안 최악의 상황이 있다던가,
뭐 엄청 대박이 있거나 이러진 않아요. 소소하게 좋은 일 있고, 내가 뭔가 진행하려고 하는 일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다시 수정해야 되고 이런 일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데스크워킹 하시는 분들 중에 서류를 많이 만지셔야 되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시겠다. 네, 왜냐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실수를 좀 많이 할 수 있어서 조금 신경을 더 쓰시는 게 좋겠죠. 예전에 내가 2번 검토하고 보스에게, 상사에게 이거를 전해드렸다면 이 시기에는 내가 4-5번 봐라. 그리고 잘 진행되는 일과 또 잘 진행되지 않는 일, 그러니까 2개가 있는 때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때예요. 근데 사자다리님 특유의 자신감이 좀 꺾이는 때이기 때문에 내가 못할 것 같은 건 그냥 안 하시는 것도 나아요. 왜냐면 에너지가 넘칠 때는 조금 잘 안 돼도 아이씨 뭐 다음 거 잘하면 되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마음이 좀 안 좋을 때는, 자존감이 좀 떨어질 때는 내가 조그마한 실수도 난 왜 이럴까, 죽어야 돼,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시지 마셔라. 안 되는 건 제끼고 되는 것만 신경 쓰셔라.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노력, 사회적인 성취를 위한 어떤 활동보다는 저는 좀 쉬어가셔라. 네, 쉬셔도 된다. 그리고 어차피 명절 직전 직후는 아시잖아요, 여러분. 회사 다니시는 분들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다들 구색 맞추기 용으로 적당히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그렇게 쉬엄쉬엄 가세요. 왜냐면 좀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뭔가 막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없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할 텐데, 예를 들면 나는 빨리 뭐 상품을 제작해서 팔고 싶은데 이 시기에 뭐 쉬어가는 공장이 있어서 나는 물량을 빨리 빼서 빨리 팔고 싶은데 걔네들은 못 해준다던가, 아니면 요즘에 중국 관련해가지고 뭐 생산 뭐 유통 관련돼서 안 엮인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뭐 중국 쪽에서 아직 춘절이 끝나지 않아서 뭐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내가 판매를 못 한다던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동동거리지 말아라. 차라리 쉬어라. 이렇게 리딩을 드릴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내가 잘 될 것 같은데 뭔가 안 되네, 뭐 이런 감정이 느껴지시는 때라 무리수는 던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기도 보이네요. 마켓. 어떤 판매를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분들, 유통, 뭐 생산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분명히 이 시기에 좋은 흐름이 있는데 생각만큼 내가 많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이 시기에 딱 뭔가 아다리가 잘 맞아주면은, 예를 들어서 매출이 한 10배는 뛸 것 같은데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는다. 내가 아니라 다른 거래처, 다른 상황들이 문제가 돼서 생각만큼 안 팔리니까 내가 조급해지고 답답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부캐 카드가 떴어요. 뭔가 내가 그럴 수도 있어요. 뭔가 허황된 것에 꽂혀가지고 약간 이 손익을 따지지 못하고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애운은 이따가 볼 건데 그냥 예시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예쁜 여자를 만나. 그러면 내가 그 친구랑 만날 수만 있다면 돈도 많이 쓰고 밥도 맨날 내가 사주고 픽업도 막 해주고 막 집도 그 사람이 원하는 정말 비싼 집에 들어가고 싶어, 이런 생각 당연히 들겠죠. 근데 막상 그 여자 만나면서 그렇게 해주고 보니까 좀 힘들다. 이제 좀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좀 현실 자각을 좀 하게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허황된 것을 쫓아온 분들이라면 이제는 그걸 좀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던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 막론하고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있어서 약간 부침을 많이 느끼고 있었던 분들은 진지하게 퇴사, 아니면 뭐 시험을 그만두는 것들, 이런 거를 고민하게 되는 때다. 내가 너무 이 실속을 차리지 못하고 거칠에, 명예, 남들 보여지는 것에 집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실 수 있는 때다. 근데 일에 있어서 뭔가 진행이 있거나 변화가 있는 때는 아니에요. 내가 고민만 많은 때라 너무 많은 고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조언을 해드릴 수도 있겠죠. 제가 사자다리님들 리딩이 많이 길어졌어요. 연애운 볼게요. 연애운은 좋습니다. 아주 어린 연하의 사람을 만나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싱글분들은 특히나 내가 이 사람과 애를 낳고 살고 싶다라고 할 만큼 정말 믿음직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네. 근데 조금 상대방이 애 같아서 조금은 내가 버거울 수 있는 상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쁜 연하 여친, 남친 좋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조금 숨막힌다. 뭐 이런 감정도 같이 들어옵니다. 커플 부부분들은 아이 임신과 관련된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근데 커플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부부분들은 아니면 이미 장성한 자녀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낸다. 이 정도로 리딩할 수 있겠고, 재회는 충분히 가능하신데 재회가 된다라고 똑부러지게 말을 못하겠는 건 서로에 대해서 좀 신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재회를 가른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돌싱과 만나시는 분들, 두 분 중에 아이가 있다면 조금 재회하자라고 해놓고도 문제가 또 일어날 수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화를 하고 결정을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조언은요. 모두 너의 바람대로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힘을 주고 있네요. 여러분들께 무탈한 한 주가 되길 바라면서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처녀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킹 오브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보여요. 어떤 사람과 좀 연이 생기는 분도 있겠고 경제력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경제력 있는 사람과 연이 있다던가 아니면 은행을 가시게 된다던가 큰 돈과 좀 연관이 많은 때거든요. 내가 예적금을 들거나 인출을 하게 되신다던가 아니면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시작하게 되신다던가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처녀자리님들의 흐름. 스윗니스라는 카드가 보입니다. 이 시기에 내가 이득을 잘 낼 수 있는 시기, 매출이 잘 나간다던가, 러브의 카드도 떴어요. 뭔가 사람들의 인기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인플루언서 분들, 혹은 내가 가게 자영업자를 하셔도, 약간 나보러 오는 사람이 많아요, 선생님 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올라갑니다.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때고요. 인플루언서라면 더더욱 좋겠지만 얘가 소소한 SNS를 진행하셔도 그 안에서 많은 이득을 내가 챙길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 이런 거 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좋은 시기가 될 것 같고 스트렝스 스페이스라는 카드가 보이는데 사랑이 너무 과해지다 보니까 그런 관심이 귀찮다. 답답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제가 최근에 GDC 영상이 자주 보여서 봤는데
예를 들자면 뭐 그분도 약간 대인대 기피증도 살짝 있으신 것처럼 보이는 짤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너무 좋아. 그걸로 내가 돈도 벌고 확실히 뭔가 내 영향력이 높아졌어. 근데 난 좀 지치고 쉬고 싶어.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게 대단한 대중의 관심이 아니셔도 내가 아버지라고 한다면 이제 애기들, 뭐 자녀분들이라던가 이제 와이프분이 나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사랑을 많이 해주는데 그게 좀 좋으면서도 좀 부담스럽다. 나 혼자 있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드시는 때다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거래 계약을 바라시는 분들은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진행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야 되거나 마음에 들어야 되는 분들은 이 시기에 좋겠죠. 그래서 면접은 좋아요. 근데 어떤 회사에 들어갈 수 있냐? 이건 좀 다른 얘기일 것 같긴 합니다만 예체능 계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중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니까 어떤 아티스틱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께도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작품을 내가 완성시키거나 아니면 내 작품이 이미 연재되고 있다면 반응이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꿀통을 들고 있는 고메 카드가 떴어요. 내가 달달한 이 꿀을 벌통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요. 그냥 꿀통을 이렇게 찍어 먹는 그 푸 같은 애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날로 먹는다. 옛날 말로 꿀 빤다라고 하죠. 그런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이득을 챙기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라이더. 내가 여러 곳에 좀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노출할수록 이 시기에 나의 성공운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내가 쉬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혼자 있고 싶고 내 집에 혼자 가만히 팍 박혀서 나한테 관심을 좀 갖는 사람들을 밀어내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러시지 마셔라. 여기도 PC의 카드가 떴네요. 되게 감수성이 좋아지고 예술, 창작, 크리에이티브와 관련 있는 산업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좋겠고 일반인 분들이셔도 이 시기에 소소하게 내가 뭔가 만들어 본다던가 유튜브 같은 거 영상 제작 아니면 노래, 미술 뭐든지 내가 호감 가는, 관심 가는 거 뭐 악기 같은 것도 좋겠죠. 그런 거 시도해 보신다면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애운 볼게요. 어트랙션이라는 카드가 우선 떴고요. 패스트 라이프 릴레이션십이란 카드가 반대로 떴어요.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가 떴는데 우선은 두 가지가 보입니다. 과거의 사람이 돌아옵니다. 근데 새로운 사람도 돌아와요. 돌아온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뉴페이스에 가까운 내가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이 날 좋아해주는 모습과 과거에 내가 진짜 힘들었던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이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본인이 굳이 이전 사람을 결정하게 되실 것 같다. 우선은 그게 보여요. 네, 제외는 가능하지만 뉴페이스가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커플 부부분들은 과거의 잘못을 다시 좀 돌아보게 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실망했던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다시 언급하고 또다시 감정이 상할 수 있지만 사랑으로 그냥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판도라의 상자를 연다던가 이미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또 언급해서 기분이 상하거나 할 수는 있지만 서로 좋아해서 그냥 넘어간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언을 볼게요. 나서지 말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는 나서지 말고 그냥 묻어가세요. 네, 그렇다면 사랑 많이 받고 그냥 꿀 빨 수 있고 내가 이득을 쉽게 생길 수 있다라고 하니까 무탈한 한 주가 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3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회사와 연관이 가거나 공기업, 공기관에 가서 허가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 있다던가 국가 지원 사업에 채택된다던가 좋은 소식이 있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학생이라면 학교와 관련된 어떤 그런 거 있죠. 장학생 선발, 무슨 교육생 선발 이런 것과 연관이 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으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받을 일이 있네요. 취업 합격, 시험 합격, 승진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뭔가 좋은 부서로의 이동, 요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귀찮은 것들을 다 정리하고 조금 편안한 곳으로 간다, 이런 것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기업에 있다가 공기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아니면 조금 더 걸출한 기업으로 가서 내가 여기서 뼈를 묻어도 되겠다 싶을 만큼 안정성을 좀 느끼게 되는 분도 있겠고, 하시던 일이 예전에 좀 소소했다면 이제부터는 규모가 큰 거래처들과의 협업이 있으시다던가 아니면 내가 진짜 신분 상승했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변화가 있는 분도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사람들이 나를 대우해주는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전문직 중 시험을 준비 중이시다, 아니면 공무원 시험이 좀 시들해지긴 했지만 공무원이 되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를 얻는 분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립되었던 내 인생이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 시작하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돈이 많아진다는 아니고요. 명예가 높아지는 형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찰이라고 하신다면은 그냥 내가 여기 파출소 같은 데 나가 계셔서 있으셔야 되는 분이셨는데 예를 들어서 정부 요직으로 발령이 나신다던가 이런 변화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내가 회사원이어도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부서에 있다가 이제 인정받고 좋은 부서로 이직을 하게 되시는 그런 흐름이 보여서 여러모로 좋은 때입니다. 내가 있을 자리가 더욱더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평생 있어도 된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께 가장 좋은 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의 가족과의 관계가 훨씬 더 견고해지는데 나를 위주로 좀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 사이에서 내가 가장이나 다름없다, 물론 책임과 의무도 져야겠지만 대체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좀 성장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고요. 연애운 볼게요. 연애운은 사실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선은 이상하게 지금 제 머릿속에 파혼하신 분들, 아니면 파혼을 결정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겠다. 아니면 결혼까지 준비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과의 재회를 바라다가 이제 내가 마음을 내려놓는 분도 있겠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새로운 사랑을 맞이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싱글분들도 내가 누굴 기다리고 있었다, 새로운 인연이 이 시기에 나타나면 전 사람이 잊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회운은 없어요. 네. 그리고 커플 부부분들은 이별수와 동시에 내가 또 새로운 인연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면 조금 내가 내 마음을 많이 다 잡으셔야겠다. 네. 상대방의 얘기일 수도 있어서 조금 조심하시면 좋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주문을 보도록 할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좋은 시기로 보여지기는 해요. 근데 본인은 갑자기 새로운 어떤 변화에 있어서 부담감을 더 느끼시는 것 같은데, 내가 뭔가 예전에는 소소하게 지내도 별 탈 없었는데 이제는 더 노력해야 되고 더 사람들에게 좋게 보여야 되네, 이런 실감을 좀 부담스럽게 여길 수 있죠. 그치만 그렇게 내가 부담감을 갖는 것도 지금 한때의 일이지, 적응되면은 훨씬 더 좋은 변화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무탈한 한 주를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정갈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3 오브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보여요. 요 세 개의 동전이라는 카드는 최초의 합을 의미합니다. 최초의 안정적인 공간 혹은 안정성을 이미 갖췄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약간 요즘에 선생님 좀 불안했어요.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고민도 되고, 혹은 장사를 했는데 잘 안 되고 있고 막 이랬던 분들은 조금 안정감을 찾아가시는 그런 과정에 있다. 가정도 조금 안 좋았다면 이제는 조금 내가 안정감을 찾고 그 속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때 있네요. 네, 큰 변화가 예상되기보다는 소소하게 그냥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한때가 아닌가 싶은데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화나고 열받고 이런 감정이 드는 일이 있을 수 있겠다. 그치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너무 속상한 일이 있고 하셔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흐름이 보이고요. 아니면 싸우고 막 서로 미워했던 적과도 같은 존재와 화해를 하게 되신다던가 화합을 하시면서 기뻐할 수 있는 흐름이 보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 분도 있겠어요. 네, 그런 분들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새로운 사람을 들이게 되시거나 내가 이직을 해서 새로운 동료들을 만나거나 하면 사실 나를 응원해주거나 나에게 도움이 무조건 되려는 사람보단 나로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처음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싫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부상조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들인다면 처음엔 싫겠지만 나중에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좀 쏠리는데 어떻게 보면 좀 도화살이 생기는 시기예요. 근데 연애운 이따가 볼 거지만 연애적인 도화살 외에도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쏠리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조금 부정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시기라 이 시기에는 무난하게 그냥 한 주를 보낸다. 내가 괜히 사람들과 다투거나 갈등을 야기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은 그런 한 주가 되기 때문에 여성 관련된 어떤 산업군, 내 손님이 다 여자다라고 하신다면은 나에게 관심이 많아집니다. 근데 금전적인 이득이 많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먹고 살만하다, 생활비 정도는 번다, 요 정도의 소득이라 내가 과도하게 쇼핑을 하거나 이런 건 좀 지양을 하시되 내가 문제로 여겼던 점에 있어서는 해결책이 나타나는 때라 좀 마음 편안한 한때가 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연애운 볼게요. 뭔가 연애를 하기에는 뭐라 그럴까요?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집 학교 이렇게만 다닌다던가 아니면 업무 자체가 조금 여초? 그러니까 동성들과 대면을 하셔야 되는 일이라던가 네, 그래서 연애를 거의 못하는 느낌이 사실은 듭니다. 우선 싱글이신 분들은 재회운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뉴페이스를 만나고 싶은 분들은 조금 아쉽겠다. 나를 계속 지켜봤던 과거의 사람이 들어와서 재회운이 생깁니다. 재회운 이렇게 마무리되겠죠? 커플 부부분들은 서로에 대해서 앙금이 있어서 싸우고 냉랭하셨더라도 화해를 하게 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조언 보도록 할게요.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에게 전화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갈자리님들이 연락하고 싶었는데 전화해서 뭐해? 이렇게 미룬 분이 있다면 조금 먼저 다가가 봐라. 이외로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거나 사실 이게 꼭 연애운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좀 마음 불편했던 이가 있다면 그 사람과 다시 잘해보거나 화해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한번 좋은 화합의 시기로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여러분들이 한 달이 아니죠. 한 주 동안 무탈하게 제가 빌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에이스 오브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보여요. 네. 뭔가 새로운 수익 수단이 생기거나 아니면 용돈 같은 거 받을 수 있는 시기에 꽁돈이 들어오는 시기인데 막 로또 1, 2등 이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기대하시지 마시고 그냥 어디서 소소하게 10만 원, 20만 원 들어올 게 있다던가 아니면 연말정산 이 시기에 조금 시기가 늦긴 했습니다만 그런 거 네, 환급금 받는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뭐 SNS 수익수단 뭐 이런 걸로 큰 돈은 아니고요. 소소한 꽁돈이 생겨서 기쁠 수 있는 시기인데 어떤 일이 있으실지 한번 볼게요. 인투이션, 컨사이언니스라는 카드, 그리고 피스. 뭔가 소소하게 내가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이득이 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난 얘기는 예를 들어서 내가 화초 키우는 걸 너무 좋아해서 집에서 잘 키웠는데 인터넷에 뭐 당근에 제가 키운 화초 자랑하세요 했더니 누군가가 그거 제가 10,000원 줄 테니까 파세요 해가지고 돈을 좀 벌 수 있는, 그러니까 포인트는요 내가 작정하고 막 판매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벌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메인 잡에서 돈이 많이 벌리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껏 돈 벌어보지 못한 과정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수자리님들 같은 사수자리 맞죠? 네, 사수자리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행복하게 잘 지내야지 뭐 이런 마음보다는 이 시기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별 생각 없이 한 것들이 소득이 날 수 있거든요. 각 잡고 노력한 것들은 조금 미동인 상태가 될 것 같고, 내가 취업 합격을 하고 싶어서 빡 부더니 노력했는데 그냥 요즘 너무 살기 힘들다, 지쳐서 내가 너무 공부하기 싫다 뭐 이런 글을 올렸더니 뭐 갑자기 협찬 문의가 들어온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지 않았던 이득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기도 베어의 카드가 떴기 때문에 곰이 꿀을 찍어 먹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벌통을 막 위험하게 막 벌을 건드려서 내가 꿀을 따오는 게 아니고 편안하게 내 거 먹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남들과의 경쟁 같은 거 특히 필요가 없겠고, 예술성, 나의 생각, 글, 뭐 아니면 영상 이런 것과 좋은 어떤 연관성이 있으실 수도 있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시 같은 것도 안 써봤고요. 선생님 뭐 저 노래도 못하고요. 뭐 예술성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사소하게는 뭐 물고기 키우기, 아니면 화분 기르기, 아니면 뭐 산책하시면서 꽃 같은 거 하나씩 사와서 키운다든지 이런 것들 하시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좀 보여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메인 잡에 있어서는 조금은 제품력보다는 이제 브랜딩이 중요하신 시기다. 네. 뭐 홍보도 잘해야겠지만 약간 그런 거 있죠. 요즘에 아이돌 보면은 세계관이라 해가지고 그 아이돌 그룹에 대한 서사를 넣어준다던가, 아니면 사소한 인형을 판매할 때도 이 고양이는 그냥 고양이 인형입니다가 아니라 제가 키우던 이 고양이 무구는 뭐 어쩌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스토리가 부여된, 스토리텔링이 되어야지 상품이 판매되는 시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셔야겠다. 신제품 발매로 인해서 돈이 벌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사소한 게 돈이 되시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각 잡고 엄청 맛있게 만든 케이크, 내가 진짜 각 잡고 열심히 만든 뭐 반도체가 잘 팔리는 게 아니고, 나 혼자 산다 보니까 어떤 그 여성 배우분께서 돌멩이 인형을 사시는 모습이 보기 너무 귀여웠거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들 입장에서 저걸 돈 주고 왜 사? 저 바깥에 널린 게 다 돌멩이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돌멩이 인형 거기 설명을 보면은 이 돌멩이가 이제 사가지고 가면 눈 옆에 습기가 생기면 이제 눈물 자국처럼 이렇게 자국이 생기는데, 그냥 일반인들은 돌멩이에 물기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눈물이 나는 건 주인의 슬픔을 이 돌멩이 인형이 흡수시켜주는 겁니다. 당신의 슬픔이 사라질 거예요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상품이 팔리는 거잖아요.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쓴다면 상품 판매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시겠다. 하지만 대체로 웬만한 분들은 그냥 즐기면서 사세요. 근데 내가 즐기는 것에 있어서 이외로 돈이 되는 게 있겠다. 네, 이렇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애운 볼게요.
연애보단 돈 벌고 발전하는 게 좋은 시기라 뜨고 있습니다. 근데 딱 이 시기에 좋은 인연이 나타난다라기보다 야, 너 소개팅 할래? 약간 이런 제안이 들어오거나 야, 어디 결혼식 같이 갈래?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그 자리에 가시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번 한 주에 진행되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기회가 들어온다면 잡아라. 이 한 주는 아니지만 추후에 뭐 다음 주, 다다음 주쯤에는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 시기에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커플 부부분들은 돈 벌고 일하시느라 바빠요.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이 사람 완전 새로운 여친, 내 새로운 남편, 와이프 같네? 이러고 서로에 대한 좀 신선함을 느껴서 연애의 감정이 더 좋아질 수 있는데 눈 돌릴 수도 있는 시기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눈이 가는 시기라 조금 그거는 주의를 하셔야겠다. 제 외우는 네, 크지 않습니다. 각자가 서로보다는 새로운 인연에 좀 집중하시는 시기라고 뜨네요. 마지막 조언 볼게요. 한계를 두지 마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리딩 드린 결이랑 좀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공무원이야.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내가 돈 번 걸로만 일하겠지 라고 생각해야겠지만 내가 소소하게 뭐 주식이라고 뜨진 않았어요. 그냥 예시로 주식을 한번 10만 원만 해봤는데 생각보다 이게 돈이 잘 벌리네? 그럼 나도 주식으로 돈을 좀 벌어야겠다. 이것도 가능하실 거고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 판매를 하시는 자영업자다라고 하신다면은 나는 이것만 판매해야 돼, 조심해야 돼, 다른 건 못해 라고 하셔도 이 시기부터 새로운 뭔가 도전을 하실 때마다 나에게 이득으로 다가온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한 주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염소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에이드 오브 컵이라는 카드가 보여요. 사실 막 엄청 좋아 보이는 카드는 아니죠. 내가 노력했던 것에 대해서 그냥 이제는 내려놓아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때 뜨는 카드이기도 하고, 연애로 치자면 정말 사랑했어도 우린 안 맞는구나 하면 헤어지는 커플들에게 많이 뜨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연애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들였던 것들, 마음을 썼던 것들을 조금 외면할 때 그냥 그만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어떤 일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어떤 일이 있으실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예전에 여러 사람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줬고 아니면 일에 있어서도 N작을 했다면 이제는 좀 정리를 하고 내가 진짜 집중해야 될 사람들, 집중해야 될 일에만 집중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서와 관련된 일이 생기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거래 계약을 하신다던가 혹은 문서의 해지를 생각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집을 전세를 준다던가 월세를 준다던가 이런 식의 어떤 변화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마음에 있는데도 내가 그곳을 떠나간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퇴사나 사업의 정리 이런 거보다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안정적으로 지내기 위한 결정을 좀 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근데 큰 변화가 없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내 감정적으로 조금 부침이 있었던 상대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신경을 안 쓰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정말 부단히 노력했는데 성과가 안 났다면 이제 그거는 좀 내려놓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조 카드로 이 컬러 카드를 봤을 때 내가 진짜 열정을 갖고 노력했던 게 있는데 그게 성과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놓아버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웹툰 작가, 웹소설 작가가 되기 위해서 공모전을 맺힌 듯이 냈는데 생각만큼 좋지 않았어. 아니면 내가 연재를 했는데 사람들 반응이 좋지 않았다면 그냥 여기서 그만두자.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시는 모양새일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내가 성과가 나지 않을 곳에 내 열정을 투여하고 있었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신락 같은 희망에 기대려고 노력을 했을 수도 있으시기 때문에 차라리 이 시기에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본인이 이걸 놓아줄 어떤 결정을 하시면 완전히 그냥 이제 내가 됐다, 잘 정리했다, 오히려 툭툭 털어내고 마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이거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내가 이제 가족들과 좀 잘 지내려고 내가 헌신적으로 지냈고 노력했는데 가족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을 돌려주지 않네라고 하신다면 그냥 내가 뭐 부동산 계약해서 월세든 전세든 나가야겠다 하고 내려놓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죠. 근데 그런 결정이 나에겐 더 옳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내가 사랑했던 것, 열정적으로 정말 노력을 투여했던 것, 이런 것에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내가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잠깐은 내려놓는 결정을 하는 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리딩을 드릴 것 같아요. 연애운 볼게요. 주변 사람들이 초계팅 아니면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시기예요. 근데 내가 아직 마음이 열리진 않으셨네요. 그래서 이런 거죠. 소개팅 같은 게 들어왔는데 별로더라. 난 돈이나 벌고 일이나 해야겠어. 이렇게 마음을 바꾸게 되신다던가 아니면 커플 부부분들이라고 하신다면은 상대방의 주변 사람들이 싫어져서 상대방도 미워 보일 수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주에 아마 각자의 시댁 그리고 장인 장모님 댁에 들러서 고생을 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와이프 남편이 미운 건 아니지만 저 사람들 저 집 가족들이 너무 싫어서 내 남편 와이프도 미워 보인다. 약간 이런 감정이 살짝 들 수 있는 때다. 커플분들은 진짜 친구들 때문에 좀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야, 네 친구 나한테 왜 그렇게 무례해?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 때라 안 보는 게 낫겠죠. 친구들과 모이지 말고 그냥 둘이 데이트해라. 그리고 마지막 재회운. 재회운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별로 추천하지 않는 재회이지 않나요? 그렇다면 내가 노력하지 마시고 돈이나 벌어라. 일이나 열심히 해라. 사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면 조언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기다리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하고 있어요. 좀 이 시기가 많이 실망스러울 수 있는데 좋은 시기가 곧 올 테니 걱정 마 라고 카드가 응원하고 있고요. 저도 응원 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